엔지니어가 직접 구축하는 자동화 및 옵션 설계를 돕는 프로젝트 위저드 소개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위저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저드는 설계자가 직접 설계 자동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추가 모듈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건데요. 이번에 사용할 프로젝트 구조는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구조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 4가지 측면이 보이시죠? 오늘 프로젝트에선 이 구조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에 맞도록 WSCAD는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는데요. 위치 관점의 폴더도 각기 만들어졌고 플랜트 장치를 위한 페이지도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아직은 비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도면이 들어가야 하는 페이지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 프로젝트 위저드를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저드를 열면 추가 별도 창이 하나 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각기 다른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이 폴더들 안에는 다양한 매크로들이 들어있고 이 매크로는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 작업은 위치적으로 캐비닛 요소인 TCHNLOGY 센터를 우선 작성해 보겠습니다. 5개 극으로 구성된 5폴짜리 매크로 하나를 넣어 볼게요. 프로젝트 위저드에 매크로를 넣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오버레이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버레이를 설정하면 나중에 이 페이지에 여러 매크로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열이 있고요.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매크로에는 브루어리 1과 브루어리 2가 저장되어 있고 지금은 브루어리 2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매크로 특성에 따라 파일 내용 같은 새 열이 생깁니다. 여기에 전원 공급 장치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선택하고 파워 서플라이라고 입력할게요. 고급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필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펑크션 어사이먼트에는 입력으로 IN, 인스톨레이션 사이트, 플랜트 그리고 마운팅 로케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에 여러 가지 도면을 구성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출력용 고전압 단선도나 그리고 과전압 방지를 위한 도면이나 위상 감시 같은 것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에 여러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베리언트 즉 변형 섹션에서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형을 더블 클릭하면 다양한 변수와 값을 가진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른 값들을 이용해서 각 모델별로 숫자나 부품 번호를 바꾸고 다른 용도에 맞는 새로운 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새로운 변형을 만들려면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위저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매크로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면 WSCAD에서 바로 매크로 창을 열어줍니다. 이 프로젝트 위저드 창을 왼쪽으로 옮기고요. 매크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 매크로를 열면 지금 꺽쇠 괄호가 2개가 보이죠? 이것들이 매크로의 변수가 되어서 나중에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LMP 같은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이 페이지에는 생산 구역에 환풍기를 넣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어 전압 페이지인데요. 먼저 적절한 폴더를 찾아야 하는데 제어 전압 폴더 아래 표준 단자를 선택하고 매크로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에서는 완전히 채워져 있고 여기는 불완전하다고 나오네요. 이건 변수를 열어보면 변수 값이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숫자 1을 사용할게요. 다음 해야 할 설계는 안전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같은 거죠. 기존 변형을 사용해 볼게요. 이미 주소가 있고 값이 채워져 있네요. 물론 다른 용도에 맞게 값을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한 보조 내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테크놀로지 센터를 위한 것이고 현재 5페이지가 있지만 페이지가 더 필요합니다. 매크로 세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 페이지를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선택 항목을 세트로 저장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 페이지를 매크로 세트로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된 것은 세트 아래에 추가되는데 기존에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세트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면 테크놀로지 센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모든 페이지에 이름이 없네요. 엑셀에서 이름을 복사해 올게요. 여기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적 관점으로 캐비닛에 테크놀로지 센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룹을 더 만들겠습니다. 새 그룹을 더 만들겠습니다. SIL1, SIL2, 그리고 마지막으로 SIL3를 만들고 여기에 매크로를 다시 추가할 겁니다. 테크놀로지 센터는 이대로 괜찮다고 보고 이제 생성하고 테스트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크로가 생성될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하면 백그라운드에서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추가 창을 옮겨보면 첫 페이지는 회로, 차단기와 퓨즈가 있어서 괜찮아 보이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환기 매크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매크로를 확인해 보니 매크로가 2개 있습니다. 이 두 매크로 사이에 경로 매크로를 넣어야 합니다. 두 매크로 사이에 경로 매크로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다시 생성하면 첫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의 매크로가 옮겨졌네요. 페이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참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연결되어 있네요. 제어 전압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비상 정지를 볼 수 있습니다. PLC 하위 요소도 있고 참조를 통해 상위 요소인 PLC 상위 요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석도 있고 F1에 대한 거나 위치 등에 대한 연결 정보도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SIL1, 2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랜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도 페이지를 채울 겁니다. SIL1의 매크로 세트는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SIL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 볼게요. 모니터링, 아날로그 측정, 백부 교반기 등이 있고 아마 이 값들은 이미 괜찮을 겁니다. 다른 위치에서 같은 세트를 사용하면서 현재 상태를 바꾸면 여기 다른 현재 상태가 보이는데요. 플랜트 이름을 SIL2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다른 페이지들이 보이고 첫 페이지에서 입력, 출력, 주소, PLC 하위 요소 등을 바꿔야 합니다. 왼쪽에는 미리 보기가 있어서 뭘 바꿔야 하는지, 뭘 바꾸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번호도 숫자 5, 6, 7 등으로 바꾸고 모터 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하고 모든 게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SIL3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플랜트 이름을 SIL3로 바꿉니다. 여기도 다른 상태 보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전이에 대해 다른 값을 넣고 여러 가지 값도 입력해야 하고 아마 뭔가 빠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값을 넣는 건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이 위치의 페이지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SIL1 어디에 넣어야 할지 조심해야 합니다. SIL3 이제 마칠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위저드가 뭘 생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저드 창을 옮겨보면 센서와 모니터링 요소가 보이고 이 상호 참조가 다른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이동해 볼게요.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피드 정보 페이지로 이동했네요. 이 상위 요소도 확인해 보면 더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위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반기 SIL1의 네 번째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밸브도 있네요. 네, 이것도 채워져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도 있고요. 아마 이 프로젝트가 100% 완료된 건 아니지만 큰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몇 가지 조정을 더하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페이지도 있고 구조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삼선도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캐비닛 설치 계획 등 다른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프로젝트 위저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위쪽을 보시면 프로젝트 위저드에도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해보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매크로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평면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평면도를 선택하고 원하는 매크로, 즉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매크로를 표시하려면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조가 단순하지 않아서 기능 할당 및 설치 사이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더 많은 수의 램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6개짜리 램프가 필요하다면 램프스 16을 선택하고요. 또한 다양한 센서와 같이 다양한 다른 변형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부품 번호와 제조업체가 있으므로 필요한 소켓이나 스위치의 개수를 선택하고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매크로의 위치를 설정하여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매크로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설치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생성하여 특정 경로에 저장하고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젝트 위저드를 사용하여 다른 기술 분야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선도에 이미 삽입된 B1 및 B2 센서의 교차 참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 참조로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상단의 최대 필드 레벨을 보여줍니다. 이 상호 참조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삽입한 요소들이 있으며 설치 설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램프 설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위저드를 XML 또는 MS 액세스 형식과 같은 다양한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옵션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수정하고 내보낸 후 변경을 적용한 뒤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딩에 익숙하다면 XML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액세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값을 변경한 후 다시 프로젝트 위저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장 설계 자동화, 왜 직접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장 설계를 외주로, 특히 IT 개발자에게 의뢰하면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IT 개발자의 낮은 전장 설계 이해도. 전장 설계 자동화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IT 개발자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IT 설계자의 낮은 전산 및 자동화 이해도. 반대로 설계자는 전산 시스템이나 자동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이 문제를 더 키우죠. 설계 표준과 자동화 수준의 상승. 자동화 도입 후 설계 표준과 자동화 수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잦은 변경이 불가피한데 외주로 진행하면 이런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제. 고객 요구나 시장의 변화,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설계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외주업체에 의존하면 이런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죠. 협업과 구축 비용 부담. 외주사와 협업하고 그들을 회사의 엔지니어링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과 외주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업 DNA로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외주로는 설계 기술을 회사의 DNA로 만들기 힘듭니다. 기술이 외주사에 종속되기 쉽고 이는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문제. 기술 유출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주로 진행하면 기술 보호가 쉽지 않죠. 단기간에 끝내려는 접근. 외주는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제안은 설계자가 구축하는 자동화 및 옵션 설계를 위한 프로젝트 위저드입니다. 설계자가 직접 표준화와 자동화를 구현하면 설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자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저드의 장점.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 고객 요구나 시장 변화,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구축 비용.
외주에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점진적 개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 DNA화. 자사의 기술로 내재화되기 때문에 기술 보호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걱정 없음. 필요한 경우 자동화 고도화를 위해서 IT 인력을 활용해도 외부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장 설계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설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엔지니어링을 갖춘 설계자가 주도하는 자동화를 추천드립니다. WSCAD의 프로페셔널 버전에는 프로젝트 위저드의 라이트 버전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 옵션 설계, 구성 기반 설계는 프로젝트 위저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로부터 시작됩니다.